10년 전만 해도 전기차가 일상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래차로 꼽혔고 간혹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있었지만 굉장히 드문 일이었죠. 하지만 연 5, 60%씩 성장을 하면서 더 이상 전기차를 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차가 자리하고 있던 점유율을 전기차에게 많이 내주게 되었죠. 전기차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연기관차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비하면은 점유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로 꼽힙니다. 이 배터리가 아직까지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행거리 부분인데 전기차는 충전이 좀 불편하잖아요.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하면 되는데 전기차는 충전소가 아무래도 훨씬 적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 충전했을 때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야 편리하단 말이죠. 그런데 현대 코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는 완충 시 400km 정도를 주행하는데 휘발유차는 600km를 주행할 수가 있어요. 휘발유차가 전기차 대비 약 30%에서 50% 정도 더 주행거리가 길어요. 이게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됐는데 종종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량 화재하고 다르게 진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째로 호스에 빠뜨리거나 수조에 물을 채워서 기 안에 집어넣는 식으로 진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전기차가 화재가 잘 진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평소에는 배터리 셀 안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 안정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분리막이 깨지고 보호층이 깨지면서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이 만나면 폭발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음극재가 분해가 되면 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폭발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산소가 발생하면서 이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울 때까지는 불이 절대 꺼지지 않는 거죠. 외부 충격에서 배터리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있는데 화재를 진압할 때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부까지 잘 침투를 하지 않아서 보통 물에 빠뜨리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차세대 배터리들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양극, 음극,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고체 전해질로 되어 있고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의 역할까지 대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분리막인데 고체 전해질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 전체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분리막이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은 용량이라도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크기라면 더 많은 용량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출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데 고체이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화재 위험도 기존의 배터리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물론 화재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고 앞에서 봤던 열폭주 현상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죠. 이게 전기차의 하부 구조예요. 달리기 위한 모터나 구동 부분들이 있고 가운데에 배터리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전기차의 한 5, 60% 정도는 배터리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하부 구조를 보면은 다 배터리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주행거리를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배터리를 크게 키우면 돼요. 지금보다 배터리를 2배로 늘리면은 에너지가 2배가 있으니까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은 배터리를 크게 키우게 되면 그만큼 무게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무게가 증가한다면은 당연히 연비가 감소하겠죠. 결론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화재 위험도 낮출 수가 있고 분리막도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은 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 밀도를 높여가지고 셀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넣어서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소한 내연기관차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를 목표를 두고 있는 거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비용이라든지 제조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류는 아니었어요. 최근까지도 3원계 배터리가 주류였는데 전쟁이랑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광물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다시 주목을 받았거든요. 한국의 업체들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두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업체들이 이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소화학이나 한농화성, 레몬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2배 넘게 급등하기도 했죠. 이소화학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서 5만원 이상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좋은 전기차들이 완성돼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